법원이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성애 편향적인 방송을 내보낸 CTS 기독교 TV에 주의 처분을 준 것을 두고 방통위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알박기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6년 3개월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TBS 장악을 걱정했던 평화나무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과거 CTS 기독교 TV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룬 방송에서 반대 의견을 지닌 출연자만 출연시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지상파 방송보다 공공성이 약하고 종교의 자유를 들어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기독교 방송사인 CTS는 재작년 11월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CTS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출연자들만 세워 토론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성소수자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또한 이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탈동성애 하시고 가정과 우리의 교육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서 얼마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그럼 처벌을 못 해요. 방심위는 이를 두고 CTS가 차별금지 법안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다루었다며 해당 사안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2항인 공정성과 14조인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방심위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TS가 지상파나 다른 공영방송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애초에 CTS의 이번 토론방송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걸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과 시청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CTS를 공영방송사보다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심의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하기에 해당되는 그 문제 프로그램은 선교 방송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대변 토론 프로그램으로 일단 성격상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 평화나무 뉴스 강민정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교인을 동원해 명도 집행을 방해하고 결국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 500억 원의 합의를 받아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이런 전 씨에 대해 지난 9월 서울종암경찰서에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전 씨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사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명도 집행을 방해해 결국 장이 10구역 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 약 500억 원의 합의를 받아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해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종암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의 진술과 자료에서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위가 불분명하기에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던 전 씨의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는 검찰의 지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피의자 전광훈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은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 뒤에 김건희 여사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광훈 쪽이 계속 불만을 일으키고 또 정광훈 옛날에 또 김건희에서 쌍욕한 게 있어요. 그런 게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까불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복사 당하는구나. 또 사실 전 목사가 정말 나한테 전화했듯이 실제 연설상에서도 네. 내가 김건희 움직이고 윤석열 움직이고 다음번 국무총리 국정원장 다 내가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세를 잡았는데 수사를 당해? 그것도 500억 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한마디로 토사구팽이나 이런 게 보이니까. 그렇죠. 실제 정광훈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가 하면 권력에 대한 욕망도 내비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70년 동안 부르짖던 숙제가 하나 있어. 뭐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아니 한국 교회를 그렇게 우파 정부가 이용해 먹었으면 이거 하나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처에 뭐냐? 여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꼭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정교조 없어야 되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한테 좀 할애를 해줘서 공동정부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박근혜와 이명박 이상으로 잘할 것 같으냐? 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과도 못할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절대로 대통령 만들어 청와대에 넣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들을 감독해야 돼. 무슨 놈의 말이야? 윤석열 마누라를 도사님이 했다고? 얘라 이 같은 소리가. 빨리 회개해. 회개하란 말이야. 정말 난 참 보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형편합니다. 에이씨, 할 수 없어. 내가 나가야 돼. 할 수 없어. 그러다 재수사 결정 이후인 지난 11일 설교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대한 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나는요, 윤석열, 김건희를 나는 직접은 나는 대한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주소 들어보니까 한편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무대 소장은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며 보안 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보안 수사 요청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채찍 영상을 경찰이 촬영했고 이걸 언론이 보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경찰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거죠.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정치평론가 김어준 씨가 지난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연말까지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신장식 변호사 등도 하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돌아온 이후 TBS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해온 평화나무의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됐습니다. 서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개월 아니군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 진행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를 기록했지만 결국 올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같은 날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신장식,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의 주진우 씨도 맡았던 프로그램의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장식 변호사는 인질극에서 인질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며 압력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하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12월 30일 마지막 밥상을 차립니다. 항의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난해부터 평화나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귀한 뒤 TBS 장악에 나설 것이란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하며 두 차례 오 시장을 방송법 4조 위반을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각하 처분은 방송법 4조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오세훈 방송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재고발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특정 방송, 특정 진행자의 안녕, 번영이 아닙니다. 법이 명시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 구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평화나무의 고발을 속전속결로 각하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올해 출연금보다 88억 원 삭감된 232억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021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 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232억 원은 올해 TBS의 인건비와 비슷한 액수입니다. TBS는 상업 광고를 받을 수 없어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 의원이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TBS가 자구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습니다. 232억만큼을 알아서 벌라고 예산안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제작비가 없는데 광고 협찬 수익을 어떻게 벌어요? 답해보세요.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얘기고요.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이렇게 된 부분도 아닙니다. TBS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는 시사 방송을 중심으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며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채우기 힘든 상황입니다. 30년 넘는 역사의 TBS. 지난 2020년 2월에는 미디어 재단으로 탈바꿈한 TBS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2년도 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서정필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